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교육대학교 배상식 교수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진학 진로 지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전체적으로 10차시로 구성되어 있고 오늘은 1, 2차시 강의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내용에 대해서 목차를 보겠습니다. 오늘 할 내용은 진로 선택의 중요성, 진로 선택과 직업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학부모님들이 진로 지도를 할 때 필요한 몇 가지 주의사항들을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할 강의는 총 10차시이기 때문에 그렇게 강의 내용이 많지 않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개요를 소개를 하고 나머지 시간들은 오늘 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좀 깊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진로 선택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나중에 어떤 직업을 선택했으면 좋겠는지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혹은 여러분 자녀에게 물어보십시오. 나중에 어떤 직업을 선택하고 싶은지, 아니면 쉽게 너 꿈은 무엇이니? 라고 한번 질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쉽게 답하는 우리 자녀들도 있을 수 있고 아직 모르겠다고 답하는 자녀도 있을 겁니다. 나중에 비록 나중에 자기가 선택한 꿈이나 혹은 진로가 바뀌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꿈이 있고 없고가 진로 지도에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를 뒤에 제가 하나하나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선 진로 선택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커리어라고 하는 우리 이 진로가 글자 한자 그대로 하면 나아갈 진짜의 길로자죠. 어떤 길을 나아가는 길이다. 미래 자기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어떤 길이죠. 길을 모색하는데 쉽게 말해서 초등학교 시대의 길찾기라는 것은 꿈찾기, 길찾기는 암중모색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때부터 내가 어느 쪽에 더 적성이 있고 내가 어떤 일을 더 잘하는지 혹은 흥미있어 하는지를 끊임없이 자녀에게 찾도록 하고 부모님이 관심을 가져준다면 훨씬 더 길 찾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로라는 뜻은 원래 한 사람이 평생 동안 하는 일을 선택하는 활동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길 찾기는 평생 동안 이루어지죠. 어떤 직업, 어떤 진로를 선택해서 살아갈 것인가라는 것은 끊임없이 계속되는 일입니다. 예컨대 제가 정년퇴임을 해서 제가 지금까지 이 직장에서 나온다고 했을 경우 그냥 집에서 그럭저럭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퇴한 뒤의 삶에 대해서 진로를 또 모색할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우리는 죽을 때까지 자기 삶의 진로를 끊임없이 찾아가고 지속적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직업 혹은 어떤 생활을 할 것인가를 고민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로를 선택하고 진로를 결정하기 위한 노력들은 나침판이라고 비유를 됩니다. 이 진로 지도는 나침판을 하나 만들어주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게, 여러분, 이 나침판이 동서남북 방향을 가리키죠. 진로란 말은 나아가는 길이지 않습니까? 어느 길로 가야 자기에게 맞는지를 가르쳐 주는 게 바로 진로 지도입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학교에만 의존하지 말고 부모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 자녀가 어느 쪽에 적성이 있고 어느 쪽에 더 흥미를 갖는지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길 우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관심이 자녀를 조금씩 변하게 하는데 가장 큰 동력입니다. 동력은 부모님의 교육적 지지와 교육적 관심입니다. 그래서 나침반을 만드는 데 있어서 좀 더 이 나침반이 고장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 진로 선택, 진로 결정하는 데 있어서 나침반 역할을 좀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학교에만 의지하지 않고 가정에서도 이 역할을 함께 연계해서 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직업 선택이라는 글자도 정의가 이렇습니다. 한 사람이 혹은 여러분 자녀가
자신의 적성이나 흥미 혹은 능력이 안 맞는 직업을 고르는 게 바로 직업 선택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할까? 그냥 나중에 뭐 다친 대로 한다. 그렇게 되지는 않지요. 우리 진로는 이거 넣을 거야 이렇게 바로바로 누가 결정해 주면 참 좋겠죠. 매 순간 우리는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런 말이 있죠. 우리가 버스 탄생, 버스와 데스, B와 D, 영어로 버스 출생, D는 데스 사이에 초이스, 초이스가 있다. B와 D 사이에 C가 있다, 초이스가 있다 이런 표현을 쓰지만 이 선택은 진로 탐색 과정에서 내가 앞으로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그 선택하는데 정보도 제공하고 직접 체험도 해보고 그런 일을 부모님께서 지도해 주시면 학생은 혼자서 방황하지 않고 훨씬 좀 더 쉽게 자기의 진로를 모색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로 선택은 평생 동안 이루어진다는 걸 생각해 보시고 어릴 때부터 그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지도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우선 진로 지도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학부모님들 설문조사 결과를 간략히 소개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저도 참여했습니다만 경북 다문화 청소년 진로 환경을 위한 지원 방안이라서 경북도의 행복재단에서 이 연구를 한번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주제로요. 그래서 경북 다문화 청소년 진로 환경을 위한 지원 방안이라고 해서 경북 행복재단에서 이 연구 과제를 추진하면서 저도 참여를 같이 했는데 거기서 뭐 학생, 교사, 학부모님들 다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그 중에서 다문화 가정 학부모님이 해준 설문조사에 대한 답변 내용을 여러분에게 간략히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선 자녀의 진로 및 진학 혹은 직업 지도를 위해서 지원해 주면 좋겠다고 하는 요소가 제일 첫 번째가 무엇이냐고 질문을 했더니 학교의 진로 지도 프로그램이 좋아야 된다. 그게 25.6%입니다. 그 다음에 도교육청이든 시군교육청이든 교육지원청이든 진로 및 진학 캠프 같은 걸 해서 단기간에 학생들에게 진로 진학 지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22%입니다. 그 다음에 상담교사나 담임교사 지원이 17.6%. 그 다음에 지역기관의 전문 상담을 지원해 주면 좋겠다. 15%. 진로 지도를 위한 학부모 교육 9.5%. 진로 지도하는데 학부모를 교육을 시켜주면 좋겠다. 비록 9.5% 나왔습니다만 사실은 여러분이 볼 때 지역기관의 전문 상담원에게 우리 자녀들을 진로 지도를 맡길 때도 부모님이 진로 지도를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어야 사실은 맡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학부모용 진로 지도 매뉴얼이 보급되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했는데 사실은 이런 의견들은 제가 각 항목마다 이런 걸 나열했고 그 중에 제일 자기가 볼 때 제일 필요하다는 순으로 체크를 했기 때문에 이 결과가 나왔습니다. 학교의 진로 지도 프로그램은 사실은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만들어져서 2011년도부터 진로 교육에 대한 어떤 지원 방안이 마련되었고 그 다음에 2016년 17년 쭉 강화돼서 지금도 학교 현장에서는 진로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아직 미흡한 부분도 있으나 옛날에 비해서는 훨씬 더 체계적으로 진로 지도가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3차시, 4차시 가면서 학교에서는 어떤 진로 교육 프로그램이 있고 어떻게 교육하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학교에서 저런 교육을 하는구나. 그러면 가정에서는 이렇게 하면 서로 연계돼서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자녀의 진로 및 진학 지도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나 기관이 무엇이냐라고 물었더니 여기도 학교 및 담임교사입니다. 이걸 보았을 때는 학교에 의지하는 것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학교 및 담임교사가 48%나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족이나 친인척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 15%, 이웃 학부모나 친구가 11%, 지역기관이나 단체가 11%, 그다음에 없다는 것도 8%라는 답이 있었습니다. 진학 진로 도움을 주는 기관이나 사람이 아무도 없다. 8%. 그다음에 기타 언론, 매체 4.9% 뭐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보시면 없다는 것도 답변이 있었고요.
지역기관이나 단체는 11%, 이웃 학부모나 친구도 11%, 많은 것은 가족의 친척도 15% 있지만 절대 다수는 학교 및 담임교사에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학교 및 담임교사는 한 학생만 맡아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학생들의 어떤 적성이나 학생들의 어떤 흥미를 좀 더 체계적으로 살펴보는 데는 가정이 훨씬 더 용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애가 저쪽에 소질이 있고 저걸 더 좋아하는 데는 많은 학생을 상대하는 담임교사보다는 부모님이 훨씬 더 잘할 수 있죠. 그래서 가정에서 우리 자녀에 대한 진로 진학에 대한 생각을 어느 정도 갖고 있어야 학부모님과 담임교사와 상담도 하고 그 내용을 좀 더 구체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세 번째는 자녀의 진로 지도를 위한 학교와 가정의 연계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었더니 연계해야 된다. 72%에서 연계해야 된다고 분명히 우리 학부모님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대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정에서 어떻게 자녀의 진학 지도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구체적으로 생각을 못하고 있죠. 여기는 여러분과 같은 다문화 가정 학부모님들이 답변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실제로 여기에 답변한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분명히 학교와 가정은 연계 지도를 할 필요가 있다. 진학 지도에 대해서, 진로 지도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을 했지만 어떻게 실제로 하고 있느냐? 자기 자신에게 물었을 때는 그걸 답하기가 쉽지 않거나 혹은 부정적인 답이 나올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설문조사는 이거보다 많은 문항들이 있었습니다만 간략히 3개를 소개했습니다. 여기를 보면 학교에 의존하는 것이 굉장히 많다. 의지를 학교에 많이 한다. 우리 자녀의 진로 진학에 대해서 학교에 대부분 의지하는 측면이 강하다. 또 하나는 여러분 부모님들이 이 가정인 자녀를 어떻게 진로 지도할지 아직은 잘 모르는 편이다. 뭐 아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아직은 진학 진로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편이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한국의 진로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지금은 초등학교 때부터 하고 있습니다만 초기에 우리나라의 진학 진로 교육은 포커스가 중등학교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등학교 하면 중학교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초등학교 6년, 중등학교 6년이죠. 이 중등학교 안에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포함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633이라 하지만 6은 교대생들이 나중에 교사가 되는 6, 그 다음에 4대생들이 교사가 되는 6. 그래서 4대생은 중학교 교사를 하거나 고등학교 교사를 하거나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결국 6년이라는 거죠. 똑같이 6년이죠. 그래서 초등학교 6년, 중등학교 6년이라 하고 중등에는 중학교와 고등학교로 또 나누기도 하지요. 그래서 주로 우리나라는 진학 진로 지도를 포커스를 어디에 두냐면 중3. 왜 중3에 두냐? 고등학교 가는데 어느 고등학교를 갈 것인지 선택해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학교도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성적을 잘 봐야 되고 고등학교 진로사항을 생활기록부에 내년부터 없어집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쭉 당내 미래 진로 희망사항 해갖고 뭐 초등교사가 되실 때 이렇게 기록하게 돼 있어요. 생활기록부에. 학생 생기부 들어보셨죠? 생활기록부. 그래서 학생 생활기록부 안에 진로 뭐 적기도 하고 또 창의적 체험 활동에서 4가지 형식의 진로 활동이 있어요. 그 진로 활동 안에 자기가 어떤 진로 활동을 하고 있는지 또 기록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진로 지도를 주로 중3이나 고등학교 대부분 하지 초등학교에서는 진학이나 혹은 진로 지도를 그렇게 많이 해오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초등학교에서부터 우리나라도 진학 진로를 하고 있습니다. 진학 및 진로 지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뒤에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만 우리나라 고등학교에 근데 유형이 어느 정도 있는지 아십니까? 교과목 종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자녀가 고등학생이 아니어서 잘 모르겠다. 혹은 앞에 중학교 돼서 고등학교 가기 전에 알아보면 안 되겠냐 이 생각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초등학교 때 목표를 세워야 쭉 이렇게 연계돼서 갈 수 있는 겁니다. 진학 진로 지도는 일찍이 할수록 좋은 편이죠. 한번 고등학교
유형을 한번 소개해 볼까요? 한국의 고교 유형에는 일반고, 특목고, 특성화고, 자율고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고는 여러분이 중학교에서 바로 오는 일반고가 많죠. 대부분의 고등학교는 일반고가 많습니다. 특수목적인 특목고는 외국어고, 국제고, 과학고, 예술고, 체육고, 마이스터고 이런 데가 특목고등학교입니다. 그 다음에 특성화고등학교, 자율고등학교. 그래서 자율형 고등학교는 공립과 사립으로 나누고 특성화고는 직업중심, 체험중심, 그 다음에 특목고는 이 종류가 이렇게 많습니다. 일반고는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우리 가는 인문계 고등학교가 맞죠? 인문계 일반 고등학교를 일반고라고 하는데 중등학교에서 중학교에서 받은 교육의 기초 아래서 고등학교 일반적인 중등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일반고등학교라고 합니다. 근데 특수목적 특목고를 보십시오. 외국어 고등학교는 외국어의 능수가 인재양성. 대구 외국어 고등학교, 경북 외국어 고등학교, 저 구미의 경북 외국어 고등학교 있지 않습니까? 이 특수목적 고등학교죠. 이 특목고등학교는 가기 쉽지 않아요. 요런 고등학교는. 그 다음에 부산국제고등학교 같이 국제 전문 인성이 아니야 하는 국제고등학교. 요때도 이런 학교는 외국어나 국제고나 혹은 또 과학고등학교, 대구과학고 이런 데는 위에 있는 이런 데는 입학할 성적이 굉장히 높습니다. 가기 쉽지 않습니다. 예술고등학교, 경북예술고, 경북체육고, 경북예술고등학교 대구에 있습니다. 이 경북예고 같은 경우도 입학하기에 이 다양한 이런 성적보다는 재능을 평가를 받아서 들어가기 때문에 최고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어느 정도 능력이 돼야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실기 위주로서 예체능 학생들이 가는 곳입니다. 그 다음 마이스터고 들어보셨습니까? 경북 기계공고는 대구에 있습니다. 금호공고는 경북 구미에 있죠. 이 다 마이스터 고등학교입니다. 마이스터 고등학교가 훨씬 많습니다. 근데 이런 종류로 특목고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특성화고등학교는 직업 중심화인데 이 특성화고등학교는 전문계라고 보면 됩니다. 이 특성화고등학교 마치고는 대부분 취업을 하죠. 물론 대학을 지나가는 일부 학생들도 있습니다만 많은 학생들이 취업을 하는데 직업하고 관련된 농업, 공업, 수산업 등 이런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받는 곳입니다. 그래서 공업 같으면 구미전자공고, 구미정보고등학교 이런 데는 바로 취업과 관련된 부분을 지도하는 거죠. 전문계 고등학교다. 그 다음 대안학교와 관련된 것들은 이런 체험 중심으로 하는 자연 현장에 실습된 체험 위주 고등학교. 대구에 가면 달구벌 고등학교가 있는데 쉽게 말해 대안학교 들어보셨죠? 그걸 지금 특성화고 안에 넣어서 옛날에 대안학교라고 불리는 것을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전문계 종류와 대안학교 종류로 구분해서 특성화고에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자율고등학교죠. 자율형 사립고, 자율형 공립고 들어보셨죠? 자사고라고 줄여서 하잖아요. 이 자사고는 공립은 안동고등학교, 봉화고등학교 이 학교 많지 않습니까? 교육과정이나 학생 운영의 자율성을 제거하기 위한 거다. 이 공립학교인데 학생 운영, 교육과정이나 학교 운영하는데 교과목이나 시간을 좀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그 다음 사립은 포항제철고등학교, 김천고등학교 같은 데가 사립학교인데 여기도 학교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들 실수하고 사립학교로서의 자율성, 교육과정에도 자율성, 과학 시간을 더 늘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시간을 정배할 수도 있고 또 줄여서 감소시켜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 고등학교에도 큰 틀로서는 네 가지 틀로 구분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이런 고등학교 가려면은 여러분 예술고등학교 가거나 체육고등학교 갔다 그러면 중3 때 가십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훈련하고 몸에 익혀야 체육인이 돼야 체육고등학교 갈 수 있는 겁니다. 맞지요? 그러니까 어디 갔냐는 어릴 때부터 결정을 해서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왔어요. 서구에서도 그래서 학생의 진로 발달도 자기가 어디에 진로인지 스스로 자기가 관심을 갖고 적성이 맞는가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스스로 기르게 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계속 진로 발달 지도를 하죠. 죄송합니다. 우리가 도덕성 발달 이러면 인성교육하면서 도덕성을 애들 발달하는 걸 나이가 먹으면 발달하거든요. 그래서 초등학생들에게 진로 발달도 어릴 때부터 다양한 진로 체험을 하면 이 발달성이 더 길어지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서구에서도 학생들의 진로 발달을 위해서 어릴 때부터 진로 지도, 진로 교육을 실시하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유치원 단계부터 시작했다. 1970년대부터 그랬습니다. 그리고 영국은 초등학교에서부터 진로 관련 학습을 강화하면서 영국에서 초등학교부터 진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 초등학교부터 진로 지도를 이제 합니다. 그런데 이 진로 지도를 강화한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됐습니다. 2011년도부터 진로 교육에 대한 법을 통과시키고 2015년, 16년, 17년 오면서 이제 좀 더 체계화되어 있고 2000년대 지금 2020년 아닙니까? 훨씬 나은 교육, 진로 교육 혹은 진로 지도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뒤에 구체적인 우리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라든지 이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간략히는 제가 소개를 하고 나중에 제가 몇 차씩 하면 이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상세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한국 초등학교 3, 4학년부터 관심이 시작돼서 각 시도의 어린이 직업체험관, 대구에도 어린이 직업체험관이 있습니다. 이 직업체험관 사진이 있죠. 뭐 병원에 수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릴 때부터 의사가 되려면은 의료 환경이나 그걸 직접 봅니다. 어떻게 하는 게 의사 수술을 어떻게 하고 어릴 때부터 진짜 하는 건 아니지만 체험을 해보고 그럼 나는 의사가 되면 좋겠어. 내면서 의사가 되면 어떻게 할까? 저희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거죠. 의사 되려면 공부를 또 해야 되고 뭐 이렇게 그 다음에 다양한 어떤 생물에 대한 관심도 가져야 되고 과학 공부를 잘해야 되고 그런 걸 자기 스스로 깨닫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깨달아지면 중학교에서도 계속 공부를 하고 고등학교에 이어져야 의대에 갈 수 있는 거죠. 의대 안 가고 의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럼 의대에 가야 하면 성적이 뒷받침돼야 되죠. 그런 게 연계되니까 초등학교부터 관심을 가지면 공부한 책이나 공부를 의대가 성적이 안 되면 이 의대에 못 가는 거죠. 진로를 다르게 모색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의대를 가겠다 그러면 사실은 성적이 고등학교도 안 됩니다. 근데 의대 가고 싶다. 그럼 재수를 하고 공부를 몇 년 더 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 꿈이 있다면, 자기가 진로 방향을 그렇게 설정했다면 충분히 그렇게 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제가 가끔 여쭤봅니다. 자녀의 진로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느냐? 관심이 있다? 안 그러면 관심이 없다. 잘 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잘 이해하고 있어요 하는 사람도 있고 전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애도 관심이 없고 저도 아직은 초등학생이라서 이렇게 설명한단 말이죠. 그렇게 대답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어릴 때부터 관심을 갖고 지도하면 제가 그랬죠. 아까 진로, 지도 발달성 학생이 자기 진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좀 더 일찍 자기가 몸속에서 체험을 통해서 어떤 직업이 내한테 맞는지를 빨리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부모님이 네 의사가 되라. 부모님이 너는 법대에 가라. 옛날에 많이 하는 거죠. 부모님이 네 뭐 해라. 이렇게 너는 교사가 되라. 여러분 판사가 되라. 검사가 되라. 부모님이 하면 자녀가 예 하고 무조건 따라가기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녀에게 적성과 관심과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것을 부모님은 제공을 해줄 수 있죠. 체험활동하도록. 자녀들은 그걸 해보고 아빠 이건 제 적성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아니면 아빠 요거는 제가 너무 관심이 있어. 이렇게 애들이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로 지도는 이런 뜻입니다. 한 개인 혹은 여러분 자녀가 진로 결정이나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자기의 적성 흥미 능력이 안 맞는 진로 및 직업 세계를 탐색한다. 그걸 탐색해봐야 되는 거죠. 탐색 활동, 탐구 활동 아니면 체험 활동을 해보고 그 과정 속에서 깨닫죠. 진로가 무엇인지 직업에 대해서 어떤 종류가 있고 직업 세계에서 담당하는 게 뭐고 자기 연구되고 경험되고 이 준비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은 자기가 나이도 들고 중고등학교 올라가죠. 그러면서 진로 직업을 선택하고 그것을 만족하면서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도와주는 과정을 진로 지도를 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우리 애가 이 직업을 가졌는데 만족도가 매우 높고 직업을 잘 선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적성에 맞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진로 선택이 잘 된 거죠. 그 진로 선택은 부모님이 도와줘서 해줄 수도 있고 부모님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이런 분야가 있다는 걸 소개만 해줘도 자녀에게 도움이 되겠죠. 정보 제공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럼 부모님이 관심을 가져야 가능한 일이 되겠죠. 부모님에게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서라도 진로 지도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보고 꼭 필요하다는 걸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녀의 진로 선택에 대한 관심은 우리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러분 첫돌에 돌잡이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애들 첫돌 첫
첫돌 잔치를 한 분도 있고 아닌 분도 계시겠죠 물론. 근데 첫돌 잔치를 할 때 보통 초대를 하고 하이라이트가 뭡니까? 첫돌 돌 생일이죠. 돌 생일. 돌잔치라고 표현하지만 우리가 첫 번째 생일 돌잔치 때 애에게 이렇게 요 밑에 있는 박스에 있는 거 내주고 골라라 그러죠. 장난감을. 그래서 애가 이 정적이를 가지느냐, 마이크를 갖느냐, 축구공을 고르느냐, 아니면 엽전 돈을 고르느냐, 그 다음에 저 명주 씨는 명이 긴다고 하죠. 그래서 저걸 보고 어느 걸 기르느냐 따라서 애가 뭐를 타고난다. 돈을 지으면 앞으로 돈을 많이 벌겠다. 연표를 지으면 공부할 연구자가 되겠다. 이렇게 관심을 갖는 거죠. 이걸 심심풀이도 해보지만 제가 볼 때 자녀가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부모님들은 자녀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고 하는 관심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애가 잡으면 박수치고 그걸 꼭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람을 갖죠. 그냥 해보는 거지만 그 속에는 애가 좋은 직업, 자기가 좋아하는 직업을 가져서 행복한 삶을 누리라는 그런 기원 바람이 담겨 있겠죠. 그런 걸 생각한다면 우리 주위에서도 이 진로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관심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 자신의 꿈이 명확하게 있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 제가 옆에 이 사진 보면 이 별을 고르고 있죠. 이 별 수많은 별만큼 직업도 종류도 많습니다. 이 직업 중에 어떤 게 자기에게 맞는지는 처음부터 와닿지가 않아요. 이게 당신 직업이야 누가 이렇게 결정해 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명한 영화 감독인 스필버그 감독은 이 이야기를 해요. 귓가에 낮은 목소리처럼 속삭임처럼 자기 직업을 갖는 데 있어서 차차차 들리는데 그걸 제대로 듣기 위해서는 더 많은 활동하면서 당신은 영화 감독이 돼. 이거는 차차차차 자기 생활하면서 관심을 갖는 분야가 강화되면서 직업으로 이어지는 것도 많거든요. 그래서 자기 정면 앞에 딱 나타나서 당신은 영화 감독 누가 이렇게 안 해주죠. 뒤쪽에서 나타나서 음성으로만 그 낮은 속삭임으로 영화 감독이라는 걸 하면 좋겠다는 걸 알려준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앞으로 뭐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물음표죠. 이 물음표를 느낌표로 만드는 데 있어서 부모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꿈이 명확하게 있는 학생은 그렇지 않는죠. 주위의 관심이나 목표의식이 달라요. 꿈이 있는 아이는 그 꿈이 있는 곳에 책을 사본다거나 뭐 가서 체험활동을 해보거나 주위에 관심이 있어서 뭐 인터넷 사이트에서 검색을 해본다든가 애가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엄마 우리 저 뭐 하는데 별에 대해서 천문학에 관심 있다. 엄마 영천에 별자리 보는 데 가서 내가 한번 보고 싶어. 그럼 부모님이 체험활동. 그럼 그에 대해서 천문학자라는 꿈이 있다면 계속 거기에 대해 관심을 갖고 탐구활동을 하잖아요. 그만큼 그 진로를 좀 더 구체화시켜 나가는 거죠. 해보니까 좀 지나니까 나 그건 아닌 것 같았어요. 뭐 진로를 관심을 갖고 다양한 분야를 이렇게 탐색해 보는 건 이건 좋은 거죠. 100% 어릴 때 선택한 게 미래 자기 직업이 이어지는 사람이 100% 있는 건 아니니까 다양한 직업 체험을 통해서 진로 선택할 수 있는 과정도 탐색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꿈을 찾고자 노력하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의 어떤 진로에 대한 결정권이 더 빨리 분명히 와 닿는다는 거죠. 제가 대학생인데도 나중에 졸업하고 무엇을 할 거니? 라고 제가 물었더니 아직 모르겠어요. 군대 갔다 온 대학교 3학년이 그런 대답을 해요. 우리 학교 학생은 아닙니다. 일반 대학 학생인데요. 제가 보면 대학교 3학년인데 포기를 갸우뚱거리죠. 나중에는 한 4학년 되면 공무원 시험을 한번 쳐보려고요. 이 자기가 갖고 있는 진로에 대해서 한 번도 고민 안 해본 건 아니겠지만 대학생이 돼도 아직도 뭘 하고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어떤 진로 결정을 못하고 있는 그 상황이죠. 그러니까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꿈을 이룰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는 학생과 그렇지 않아요. 이 꿈에 대한 자신감은 그냥 거품이 아닙니다. 그 자신감이 말은 자기가 다양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진로와 관련된 것을 찾아보면서 다른 친구에 비해서 내가 더 해박한 지식이 있고 그렇죠. 그런 그 자신감, 의지만 갖고 있는 자신감은 아니라는 거죠. 그 자신감이라는 것은 자기가 탐색 과정에서 올 수 있기 때문에
애들이 갖고 있는 지금 다양한 경험들을 해보고 체험 활동을 해보는데 사실은 부모님이 관련된 책을 사주거나 아니면 애들 데리고 체험 활동을 갈 때 가정에서 체험 활동을 갖추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는 부모님이 도와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녀의 진로 선택을 위한 노력 이 부분은 조금만 이따가 이어서 2차 시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